안녕하십니까. 세브란스 병원 심장내과 부교수 이찬주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검진 LDL 콜레스테롤 이상 이렇게 치료하자라는 내용입니다. 진료를 보시게 되면 검진에서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습니다. 또는 이상지질혈증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들으시고 내원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되실 겁니다. 고지혈증 또는 고콜레스테롤 혈증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총 콜레스테롤이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로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혈중 지질은 LDL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HDL 콜레스테롤 등 여러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각각의 지질은 높거나 낮은 경우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줍니다. 따라서 혈중 지질의 일부가 적정 수준을 벗어나는 경우를 통칭하여 이상지질혈증이라고 합니다. 이상지질혈증, 고지혈증은 동맥경화증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입니다. 이 그림은 동맥경화의 자연경과를 보여주는 그림인데요. 염증세포가 혈중에 LDL 콜레스테롤을 섭취하면서 혈관벽에 침투를 하게 되며 이것이 계속 진행하게 되면 혈관벽에 점점 쌓이면서 동맥경화가 진행을 합니다. 아래 그림과 같이 혈관 내경이 점점 좁아지면서 동맥경화가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런 동맥경화는 심혈관 질환의 주요 원인이 됩니다. 동맥경화로 인해서 관상동맥의 혈관 내경이 좁아지면 혈류가 줄어들게 됩니다. 이는 심한 통증을 유발하는 협심증이 되며 혈류가 갑자기 막히게 되면 심근경색이 됩니다. 관상동맥 질환의 발생과 LDL 콜레스테롤은 밀접한 관련성을 보입니다. 보시다시피 남녀 모두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가게 되면 관상동맥 질환의 발생률이 증가하게 됩니다. 혈중 LDL 콜레스테롤은 태어나면서부터 동맥경화의 발생과 진행에 관여를 합니다. 관상동맥 질환이 발생하는데 누적 LDL 콜레스테롤 총량이라고 하는 개념이 중요한데 일정 수준 이상의 LDL 콜레스테롤 총량을 넘어서게 되면 관상동맥 질환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혈중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으면 이 그림에서는 기울기가 높아지게 되는 걸 의미하는데 그만큼 누적 총량에 빨리 도달하기 때문에 관상동맥 질환이 더 빨리, 더 이른 나이에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동맥경화증은 심혈관 질환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이 되고 LDL 콜레스테롤은 동맥경화증의 발생과 진행의 주요 인자입니다. 혈중 LDL 콜레스테롤이 높을수록 심혈관 질환이 더 많이, 더 빠르게 발생할 위험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검진에서 LDL 콜레스테롤이 높다라고 해서 오시는 분들을 그냥 지나칠 것이 아니라 심혈관 질환의 예방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줘야 합니다. 그러면 높은 LDL 콜레스테롤 언제 치료해야 할까요? 가이드라인 상에서 명백하게 LDL 콜레스테롤 목표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표에서 보시다시피 환자들의 위험도에 따라서 목표 LDL 콜레스테롤이 다르다는 점을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결국 치료를 시작하기 앞서서 환자들의 심혈관 질환에 대한 위험도를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우선 초고위험군이라고 하는 것은 관상동맥 질환, 허혈성 뇌졸중, 일과성 뇌허혈 발작, 말초혈관 질환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을 뜻합니다. 이미 심혈관 질환을 진단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심혈관 질환의 재발 위험이 높으므로 철저하게 이상지질혈증, LDL 콜레스테롤을 관리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고위험군이란 경동맥 질환, 복부대동맥류, 당뇨병이 있는 환자들입니다. 경동맥 질환은 단순히 경동맥 초음파상에서 동맥경화반이 발견된 경우 정도가 아닌 50%가 넘는 경동맥 협착을 가진 경우를 의미를 합니다. 복부 대동맥류 역시 증상은 없지만 동맥경화로 인해서 진행하는 질환이므로 고위험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당뇨병의 경우도 심혈관 질환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만성 질환입니다. 따라서 당뇨병을 가진 경우 관상동맥 질환을 가진 것과 거의 동일한 위험 인자로 봐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정도로 고위험 인자로 분류가 됩니다. 중등도 위험군과 저위험군 같은 경우에는 LDL 콜레스테롤을 제외한 나머지 주요 심혈관 위험 인자가 각각 2개 이상, 1개 이상인 경우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 위험 인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흡연, 고혈압, 저 HDL 콜레스테롤, 그리고 연령, 남자의 경우 45세 이상, 여자의 경우 55세 이상입니다. 그리고 관상동맥 질환의 조기 발병의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 또 주요 위험 인자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가 있고, 관상동맥 질환의 조기 발병이라는 것은 부모, 형제, 자매 중에서 남자는 55세 미만, 여자는 65세 미만에서 관상동맥 질환이 발병한 경우를 뜻합니다. 따라서 LDL 콜레스테롤이 높다고 해서 내원하시는 환자분들에게는 철저한 과거력, 가족력, 생활 습관에 대해서 물어보고 그에 따라서 위험도 평가를 해야 하겠습니다. 위험도 평가가 끝났으면 현재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확인하고 환자들의 위험도에 따라서 목표 LDL 콜레스테롤에 도달하기 위한 치료 방법을 결정해야 합니다. 보시면 기본적으로 생활습관 교정을 권고를 하고 현재 LDL 콜레스테롤이 목표치보다 높은 경우에는 투약을 시작을 합니다. 다만 중등도 위험군과 저위험군에서는 목표치보다 높은 경우 투약을 시작하라고 권고가 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많이 높은 경우가 아니면은 생활습관 교정을 수개월 정도 해보고 나중에 다시 혈액 검사를 해보고 투약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LDL 콜레스테롤이 처음부터 190mg/dL 이상인 경우에는 고위험군에 속한다고 보기 때문에 미국 가이드라인에서는 즉시 투약을 시작할 것을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환자들이 처음에 내원을 하면 심혈관 질환의 위험도를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초고위험군인지 고위험군인지 중등도 위험군인지 어떤 위험인자들을 가지고 있는지 동반 질환들이 무엇이 있는지 가족력이 어떻게 되는지 생활 습관이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을 하셔서 위험도 평가를 하시고 그에 따라서 목표치보다 LDL 콜레스테롤이 높다고 한다면 스타틴을 투여를 하겠습니다. 스타틴을 투여하고 난 다음에 4주에서 12주 이내에 LDL 콜레스테롤을 측정을 해봅니다. 그래서 목표 LDL 콜레스테롤에 도달했는지를 확인해 보시고 목표 LDL 콜레스테롤에 도달 못했다고 한다면 최대 사용 가능한 용량의 스타틴으로 증량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증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LDL 콜레스테롤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다시 추가적으로 스타틴이 아닌 LDL 콜레스테롤을 떨어뜨리는 약제들, 대표적으로 에제티마이브, 또 에제티마이브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LDL 콜레스테롤이 계속 높다면 PCSK9 이니비터 같은 약제를 사용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심혈관 질환의 위험도에 따라서 목표 LDL 콜레스테롤 수치들이 다릅니다. 아래 표를 보시고 꼭 기억을 하시고요. 심혈관 질환의 위험도와 LDL 콜레스테롤 기저 수치에 따라서 치료 권고 사항이 조금씩 다릅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환자들에게 생활습관 조절을 권고를 하시고 투약 시에는 스타틴을 1차 약제로서 사용을 하면서 4에서 12주 이내에 다시 LDL 콜레스테롤을 측정하시고 목표 LDL 콜레스테롤까지 도달했는지를 보고 그에 따라서 추가적인 치료 방침을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